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구속되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도 모레 특검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한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구속됐습니다. 렌터카 업체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검은 이 대기업으로부터 김 씨가 받은 투자금 184억 원에도 이 김건희 씨와의 친분이 작용하는지 좀 수사를 할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김혜성 씨가 구속영장에 청구가 되었을 때 그 혐의 사실로는 이제 자금을 빼돌렸다, 33억 8천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적시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이 관련 업체에 대해서 투자금 유치받으면서 이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있지 않았나, 개입이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이 김건희 씨 일가의 그런 자산을 관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집사로까지 불리는 그런 인물에 해당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투자를 받은 그 IMS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라든가 혹은 기업적인 가치에 비해서 이 짧은 기간 대기업들로부터 총 184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받은 것이 정상적인 그런 투자 계약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투자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의 인맥이 이 투자를 결정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 나아가서는 김건희 씨가 이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두고 이제 특검에서는 조사를 해 나갈 것이다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당시 투자가 보험성, 대가성 투자였는지 여부가 좀 주요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일단 특검 측에서는 아무래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대기업에서의 투자에 담당을 했던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힘을 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시 투자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성 얘기가 있었는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런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황들이 있었는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의 내부 문건 과정에서 투자의 배경이 되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금 확보하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투자 내용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투자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계약서 내용 등을 봤을 때 특혜성의 그런 조건들이 있는지 또 실제 이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이 투자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이런 점들을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투자 이후의 정황들도 살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투자 이후에 투자를 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 특혜성으로 보이는 정부의 그런 어떻게 제공이 있었는지, 수의 계약이 있었는지, 혹은 예산의 그런 지원 등이 있었는지 이런 대가성 정책이라고 볼 만한 그런 사정들이 있는지 이 부분 역시도 이제 확인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투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이 투자금이 김혜성 씨로부터 혹시라도 이 김건희 씨 혹은 그 가족이나 측근에게 전달되거나 혹은 분배된 그런 내역이 있는지 이 흐름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게 들여다볼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건희 특검은 모레 김건희 씨를 재소환한다는 방침인데요. 김건희 씨가 지금 구치소 내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해서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재소환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출석을 하기로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출석을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불출석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특검의 행보를 봤을 때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강제 인실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 이것은 김건희 씨 측에서는 여론적으로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측면에서도 소환 조사에는 응한다라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제 한편으로는 추후에 구속 적부심이라든가 보석 허가 청구와 같은 그런 석방 제도를 조금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당장에 석방이 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구속 적부심 혹은 보석 허가 청구를 했을 때 이제 구속이 불필요하다.
그래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에 응했다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런 구속 상태는 불필요하다. 수사나 혹은 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게 응할 것이 보여진다. 이런 점을 앞으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마련하는 절차가 아닐까. 뭐 이런 측면도 조금 고려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건희 씨는 지난 14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 구속 전에 이뤄졌던 조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레 조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일지 궁금한데 어떤 태도를 좀 취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상황을 보자면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뭐 출석을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이제 가장 불리하지 않은 방법이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진술을 거부했을 때 사실상의 그런 불이익한 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고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 의혹들이 다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 법원에서는 유죄를 정하고 또 형을 정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수사 단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반성을 하지 않는다. 혹은 뭐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방해가 됐다라는 양형상 이제 불리한 그런 측면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불리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진술 거부권 자체를 뭐 전면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았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진술들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실제 사실관계와 상당히 모순점들이 드러나면서 구속영장 실질 상황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불리하게 판단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당시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런 진술을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이는데 구속이 된 현재 시점에서는 진술을 했다가 또다시 이제 이것들이 반박되고 또 불리하게 판단받을 가능성 그런 위험을 더 이상은 이제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진술을 하는 것보다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덜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결국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김건희 씨가 구속된 배경에는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직후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자백인데요. 이 자수서에 목걸이 등의 고가 선물과 또 사위 인사청탁 정황까지 담겼는데 이 회장이 이렇게 자수를 한 의도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의도에 대해서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수서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이 뇌물죄 대신에 받은 사람만 처벌을 하게 되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받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나. 그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비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그런 업무를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일단 성립을 하는데 이때는 사실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뭐 서희건설 측에서 그 점을 조금 의도를 해서 조금 빨리 자수서를 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어느 정도는 뭐 수긍할 수 있는 의견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특검에서 뇌물죄로 처벌을 할 뇌물죄로 이유를 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은 뭐 충분히 예상되는 지점이고 그 점 역시도 결국 서희건설 측에서는 당연히 판단을 하고 자수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말선수재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목표한 것은 아닐 것이고 결국 이 뇌물죄 성립까지도 갔을 때 이후에 서희건설 측에서는 최대한 사정을 조금 고려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로 자수서를 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섰고 뇌물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이 공여자의 진술 또 이런 실물까지도 제공을 하면서 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선 유리한 점으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김건희 씨의 구속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나기 직전에 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결국에는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시점에 이런 절차를 진행했다라는 것은 결국 추후에 이제 뭐 금품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까지도 문제된다 하더라도 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런 의도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한편 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넨 사업가 서성빈 씨가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김 씨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 서희건설에서 선물 받은 이른바 나토 목걸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사이가 멀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주목을 하는 건 결국에 이 김 씨가 받은 시계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일 것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특검에서는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상당히 의심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계가 전달됐다라는 시점, 그리고 경호처 로봇계의 사업 수주가 있었던 시점 모두 2022년 9월 전후였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금품이 전달되고 그 대가로서 이런 사업 수주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서 씨에 의하면은 이 3,500만 원 정도의 그런 시계를 구매를 하고 예. 그 구매를 해주면서 5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가의 시계를 비용 대부분을 받지 않고 주고 받는다. 이 말은 반대 급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 시기적인 그런 측면이라든가 혹은 금품의 가치 등을 봤을 때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들여다보고 있을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서 씨가 목걸이 논란, 그러니까 이 서희 건설 측에서 전달했다라는 그 목걸이 논란 이후에 예. 이제 김건희 씨로부터 모든 통화 내역을 지우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라는 점, 그 점은 결국에는 이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닌가. 그 말은 반대로 무언가 범죄 혐의가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후에 인멸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고 그렇다면 이 점 때문에라도 이제 특검에서는 그 대가성이 있지 않았나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희건설은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이 목걸이 선물 외에도 국가조찬 기도회 참석과 사위 인사청탁 문제까지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씀하신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뇌물죄가 인정이 되게 되면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나 형량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우선 뇌물죄가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은 김건희 씨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예. 따라서 이제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 씨 역시도 뇌물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적용 법조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형량 역시도 상당히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전 대통령 부부가 수수한 뇌물 금품이 합계가 1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중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경우에 5년 이하의 처벌을 하고 있는 그 규정과 비교했을 때 예. 상당히 형량이 높아지는 그런 범죄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결국 대통령의 부인이 기업에게서 금품을 받고 또 청탁을 받아서 이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것을 실행을 했다. 결국 이건 국정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최악의 윤리의식을 보여주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극도로 저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죄질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형량 역시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건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측면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면 이제 다른 금품 의혹 사건들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비슷한 구조로 금품을 받고 또 청탁을 들어준 것 아닌가 이런 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다른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서도 혹은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 수사와 관련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